3월 2일 날 우선 이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제 사전 예약 비슷하게 1호로 하려고 찜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제 휴대폰으로 일단 국민신문고 온라인 고발장 접수를 했고요. 이제 그게 이제 어제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제 정식으로 종이로 문서로 고발장을 정식으로 경찰청하고 공수처에 이제 등기우편 발송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도달이 될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인터넷으로 일단 접수된 게 있으니까 여러 언론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경찰청에서 이제 취재를 해서 뭐 모든 전 언론이 보도를 지금 했습니다. 법의곡제 1호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그게 이제 초점인 것 같아요. 어제 시행되기 전 한 3월 2일 날 그 이제 온라인 접수가 됐기 때문에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이니까 경찰청에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하면은 변호사님께 반려하고 법 시행되면은 이제 다시 정식으로 종이 문서로 좀 제출해 달라 이제 이렇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또 그러면 또 이제 좀 뭐 말이 날까봐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주소지 제 주소지로 일단 보내서 일단 그래서 이제 용인서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왔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정식으로 공수처 경찰청에 종이 문서로 고발장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기관이 다음 주에 어느 하나로 이제 수사기관이 정해지면 용인서가 들고 있는 이 사건도 그 기관에 이첩을 해서 다 모아서 수사하도록 이제 하겠다. 그렇게 경찰에서도 기자분들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모아서 다 수사를 하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관할이 지금 공수처도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경찰청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대법원장 판사에 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관할권이 수사권이 있죠. 근데 이거는 법의곡제는 공수처 법률에 당연히 없죠. 지금 시행됐으니까. 그런데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한 것처럼 관련 범죄로 이쪽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이제 5월 1일 그 유죄 파기환송 이후에 시민단체가 이미 공수처에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가 현재 그 수사 중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 법의곡제 고발도 모아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공수처에도 냈고요. 경찰청은 현재 공수처 법에는 어쨌든 법의곡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경찰청이 다 수사 기소 분리 수사의 주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경찰청 국수본에도 양자 다 냈습니다. 법의곡제가 통과된 것은 최근이고 네. 법의곡이 발생했던 것은 이미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파기 환송과 관련된 것이니 이게 지금 해당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건 논란이 바로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또 기자분들이 우리가 소위 극우 언론이라 하는 쪽 그 종이신문과 그 종편 쪽 기자분들도 이제 그쪽 입장을 대변해서 저한테 또 그런 질문들을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우선 첫째는 이 제가 고발한 고발장 내용은 전부 제 주장은 하나도 없고 대법원 판례로만 법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대법원장을 고발한 거다. 예, 그래서 제일 우선적인 그 질문이 소급 아니냐. 이제 헌법 13조가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대법원 판례가 과거에 종결된 범죄에 대해서는 이 신법으로 소급 적용은 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 그러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범죄 이걸 계속범위라 합니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이 범죄에 대해서 현재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게 대법원 2016년도 판례입니다. 그 판례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소급 금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일단 그것이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자, 그러면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이제 우선 이루어지는데 이런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뭐 수사기관이 일단 지정돼야 되고 두 번째 고발인 조사부터 빨리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쟁점이 복잡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다 드러난 거를 맞습니다. 보고 사실 확인하고 맞습니다.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맞습니다. 판단이니까 고발인 조사, 피고발인 조사. 맞습니다. 그러면 고발인 조사는 이제 변호사님이니까 직접 가시면 제가 되는 직접 거죠. 가면 되고. 네. 피고발인이 과연 이제 조사를 받으라고 나오다 출두 요구를 하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아니 안 나오면은 안 되죠. 그 이 사례가 지금 이제 경찰청에서도 기자분들도 제 전원이 그리고 동아일보도 오늘 그런 기사가 났던데 경찰에서도 좀 부담스러워한다. 피고발인이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이 첫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법농단으로 그때 구속까지 시켰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대법원장이라고 법 외에 치해법권에 존재하는 자도 아니고 대법원장이라고 또 특수계급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이 수사 및 이 법외국제가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특수계급처럼 법 외에 존재해 왔던 이 판검사들 그 수계 이 내란에 가담한 수계로 지칭되는 그 대법원장. 그다음에 또 제가 또 추가로 고발해 놓은 게 그 심우정 검찰총장도 있는데요. 이 검찰의 수뇌부 검찰총장 이 사람들을 법외국제라는 법치의 그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처벌해서 특수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피고발인은 더 안 나가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런 거 가능합니까? 그거는 이제 뭐 수사기관의 일단은 뭐 재량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서면 대체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변호사만 보내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형사 사건은 본인이 와야 됩니다. 결국 이제 출두 요구를 했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찰로 가서 조사를 받는 모습. 네. 이거는 뭐 모욕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과거에 검찰에서 그 양승태 대법원장 및 그 최고 엘리트 그 판사들 다 소환해 가지고 조사했고 구속도 시켰죠. 네.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이제 거의 이제 못하도록 안 하도록 돼 있으니까 경찰 또는 공수처가 어쨌든 소환 조사를 수사를 하는 것은 뭐 불가피한 것이죠. 법무부에서 또는 경찰청에서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일단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죠. 네. 그래서 뭐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에게 일반적 지휘권만 있고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은 없죠, 장관이. 네. 뭐 행안부 장관도 경찰청장에게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지휘할 수는 없죠. 경찰청장의 지휘에 따라서 이 사건이 공수처로 보내야 될지 뭐 이런 건 양기관이 협의해서 수사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도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공수처에도 고발장을 우편으로 보냈고 오늘 도착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접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수처가 이 사건 우리가 이미 직무유기 직권남용은 작년 고발돼서 수사하고 있으니 이 법외국제 고발 사건 우리가 다 하겠다. 그러니 경찰청에 접수된 것도 우리한테 넘겨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눈치 보고 있다가 뭐 고발한 사건 뭐 1년, 2년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픽스가 계속 언론이 계속 이것을 빨리 수사하라고 국민들께 알려야 되죠. 저는 공수처대로 또 빨리 할 그 유인이 있습니다. 뭐 오동훈 공수처장이 또 해병특검한테 뭐 기소도 돼 있고 하지만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공수처의 그런 존재 가치나 또 실력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앞으로 수사 기소 분리 경찰청이 수사를 전담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는 중수청은 없으니까 국가수사본부라는 아주 역량이 뛰어난 그 또 수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수사해가지고 또 실력을 보여줘야 또 앞으로 중수청도 신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뭐 경쟁적으로 양기관이 나설 거라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그리고 법외국제로 지금 고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1호가 조희대 대법원장, 예. 근데 2호는 같이 한 게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대법관. 예. 그 작년 선거법 파기환송 예. 주심 대법관이니까요. 그건 이제 같이 묶여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작년 3월 7일 날 윤석열을 석방시킨 지기현 부장판사. 예.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즉시 항고를 안 하고 석방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 예. 이 3호, 4호고요. 예. 5호는 김건희 무죄 판결 때린 우인성 판사. 이화영 부지사님. 네. 건 뭐 좀 이따가 또 그 인터뷰 예정돼 있지만 예. 그 사건 관련해서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 박상용 검사, 예. 그 사람에 대해서도 법외국제 적용을 제가 검토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까? 해보려고, 해보려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뭐 임원정 검사장을 검사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그 이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외국제 문제는 이제 다시 제가 이 법리를 우리 시청자 국민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즉시 종결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뭐 고발을 하고 이런 거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즉시 종결된 즉시범은 지금 만들어진 법외국제를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작위범,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반드시 법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아니한 직무유기적인 부작위, 아니한 그것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정을 안 하고 네. 이제 그 부분을 사실관계를 포착을 해서 그 부분이 법의국제의 구성 요건으로 있거든요. 예. 이제 해야만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박상용 검사가 하지 아니한 그 부분을 제가 연구를 해서 그것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범이기 때문에 현재 법의국제로 고발도 하고 처벌해달라. 이제 이런 각도에서 좀 지금 연구해서 또 6호 고발을 하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검사가 정치질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실 그 어떤 공무원 조직에서 뭐 특히 검찰청 조직은 어쨌든 지휘 복종 관계라는 게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검사 동일체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강력한 어떤 그런 계통이 있는 공무원 조직인데 하급 공무원이 상급 공무원에 대해서 고발한다는 거는 또 고소 고발한다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일 것 같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박 검사님은. 그래서 이제 그 임원정 검사장을 고소 고발하는 행위도 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 아마도 공격적인 적극적인 어떤 그런 본인의 어떤 액션을 취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본인이 지금 어쨌든 이제 이런 진실이 드러나고 또 본인이 수많은 지금 고소 고발을 지금 당하고 있고 잠재적인 피의자이기도 하고 또 뭐 서울고검에서 감찰팀이 감찰도 지금 또 진행을 해왔고 그러면 진짜로 잊어먹었던 기억도 다 되살아납니다. 네. 네, 모든 걸 다 복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방어책을 다 준비를 하고 있겠죠. 검사 선서할 때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정의로운 검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스스로가 감동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검사들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우리 이제 대화를 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문화가 그 정신 세계가 본인들은 특수계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판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일신의 출세나 영달을 위해서 저 찍었다 해서 그 죄 없는 사람을 평생을 감옥에 가두고 하는데 대한 어떠한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또 이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다. 그래요. 네, 그게 아니면 검찰 독재라는 건 불가능하죠. 그 양심이 우선한다면 그게 아니면 윤석열이는 존재가 그런 사람이 나오질 않았겠죠. 대한민국 70년 정도 이 사법 역사에서 검사나 판사가 내가 정말 이런 잘못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살까요? 그러면 괜찮은가? 아니 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에 믿고 맡겨서 사법 제도나 시스템을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언제든지 권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그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권력을 만들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법의국제가 통과되고 또 뭐 재판소원이나 대법관 정원이나 이런 정말 역사적인 사법 개혁 3법은 정말로 때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병철 변호사님,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서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것이 판사가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그 양심을 빼버려야 돼. 그런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양심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양심하고 달라요. 네. 그분들의 이 왜곡된 뇌에서 나오는 법도 다르고 양심도 달라요. 헌법은 법관은 독립하여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 돼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법관의 독립은 우리는 손도 대지 마라 이거고 그런 법 만들지 마라 개혁법. 우리가 생각하는 법률과 양심은 내 마음대로야. 내가 적용하면 법이고 그게 정답이야. 그렇게 문화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수십 년간 또 그렇게 뇌세포가 적응이 돼 있습니다. 그건 사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강도가 좀 다르죠. 판사 검사 하루만 하고 나와도 절대로 특수계급이라는 특권의식이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야,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는 건 참 어렵다. 근데 이런 개혁법안이 만들어진 건 저는 정말로 이런 그 윤석열이가 이 내란을 일으킨 그런 반작용으로 어떤 역사가 만들어낸 것이라서 뭐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기도 한데 재밌는 게 오늘 아침에도 그 우리가 보통 극우 방송이라 하는 어느 종편 또 어떤 그 언론 그 기자님 한 두어 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제 농담으로 변호사님이 사법을 혼란시키는, 사법을 파괴시키는 사법 파괴의 수괴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발 사법 파괴의 수괴다. 수괴다. 법의국제 1호 그 대법원장을 감히 고발했다고. 제가 영광이라 그랬어요.